해병대 수사단장 보고 받으시고 하루 지나고 나서 입장을 바꾸셨고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 시간에 어딘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 장관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날 보고 이후에 그 다음날 지시까지 동선에 대한 그리고 전화통화 기록에 대한 것을 혹시 국회에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뭐 그 제출 못할 이유는 없지만은 제가 그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의혹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혹을 안 가지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혹을 갖지 말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보고받고 그 다음날 출국 전까지 동선과 전화통화 기록을 확인하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결재가 보고인 이유가 뭡니까?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이첩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수사단장이죠. 예. 문서로 지시할 수 있어요? 이번 조사의 책임자가 수사단장이면 수사단장이 결재권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사단장의 수사 활동은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령관, 참모총장, 장관까지 보고를 했던 상황이 다음 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관의 지시로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건 외압이죠.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그건 전 처음 듣습니다. 그 어디서 그런 그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입장이 달라서 지금 해당되는 분이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아니, 거잖아요. 예,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아니 조사 내용에서 인지통보서 이 내용을 다 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인지통보서 8명 거를 다 작성을 했는데 또 이 말을 안 듣니까 항명죄를 걸어서 실질적으로 이 이첩의 책임자인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하고 국방부 감찰단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인지통보서는 2명은 빼고 2명 빠진 분이 사단장 연대장이라는 거고 두 분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급 장병들까지 포함시키는 건 무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알리바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 사건을 책임지고 이를테면 국방부 감사관이 책임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과 관련해서 바꾸라고 하는 거 그거는 외압이죠. 아무리 그게 결정권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군 수사단은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 수사를 종결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사단장이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이첩까지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 다시 검토를 해서 이첩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수사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수사단장이나 수사단들을 항명 사건이 아니라 사건 조작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지통보서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가 기초 정도 수준에서 조사하는 거고 예.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재수사를 하든 재수사를 하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인지통보서에 들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애를 썼는지 이 부분이 그거를 수사단이 그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장관님이 일부 보고만 받고 하는 내용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수사단이 판단한 그래서 그러면 이 이점에 관련된 책임자는 수사단장이니까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고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과 사령관 지시를 수사단장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책임자니까. 이 이첩과 관련된 조사 이첩과 관련된 책임자가 누구예요? 수사단장이잖아요. 수사단장이 내 책임하에 내가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사령관 자체가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깁시다. 그리고 나서 수사단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넘길 경우에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금까지 조사해 온 것을 국방부가 가져가서 왜곡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이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못 넘긴 거예요. 군대만 구두 지시가 있고 일반 행정에는 구두 지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정에는 구두 지시도 있고 서면 지시도 있습니다. 장관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출직 단체장들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 내 안에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게 되면 그거는 부당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시 내리는 것이 바로 부당 지시죠. 그래서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청탁금지법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자 변경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항명죄가 아니라 실제로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저는 오히려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